네, 경제 지표와 주가의 괴리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의 국면이 나오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요? 어떻습니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우선 우리나라 경기 순환을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72년부터 경기 저점, 정점 좋아지고 나빠지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거든요. 저 예. 그림에 나오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인데요. 11번의 지금 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최근 경기 정점이 2017년 9월이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거의 31개월 과거보다 긴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조짐들이 몇 가지 지표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 지표로 이렇게 바닥 통과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확인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세요? 예,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발표하는데 거기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해요. 이것 가지고 현재 경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5월까지 떨어졌다가 네. 6, 7월에 반등했고요. 아, 지금 약간 올라오고 예, 있는 예. 게 표시가 된 건가요? 예.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좀 반등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네.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심리라는 거 있거든요. 이 경제 심리라는 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심리 지수를 합쳐가지고 네. 경제 심리수로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는데요. 최근 동행지 순환 변동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저점이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지금 보시다시피 미미하게 워낙에 뭐 장기적으로 놓은 차트이기도 해서 그런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왜 선행하는 지수들도 있잖아요. 이 선행 예. 지수들을 보면 확실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채권 시장이 예. 상당히 똑똑하다고 그러는데요. 금리가 미래 경제를 예측해 주거든요. 네. 특히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 국제 10년하고 CD 91일물 이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한 3, 4개월 선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3분기 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행성을 이용해 가지고 최근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8월까지. 이게 경제 성장률 3분기에 선행하니까 아마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7%였는데요. 그거를 저점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네. 물론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인데요. 이미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은 저점을 쳤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달 전에도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뭐 경기 지표와 주가의 괴리가 너무나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괴리와 상관없이 주가는 조정을 받지 않고 예. 계속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뭐 경기도 좋아지면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주가는 이제 예.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 경제 지표는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예.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 괴리를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제가 우리나라가 장기 주가 추이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빨간 선이 추세입니다. 제가 네. 가지고 있는 통계로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주가 보면은 뭐 80년대 후반 많이 올랐고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조정받다가 IMF 경제 이겼고 2000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추세가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상승하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단기적으로 저 추세에서 현재 주가가 한 12% 위로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주가가 한 10% 네. 뭐 그 이상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네. 있는데 지금 추세에서 너무 빨리 앞서갔기 때문에 그게 좀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미 주가가 얼마 전에 2,458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고점으로 이미 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지금 얼마나 갈지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2달 정도는 조정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약간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경기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장단기 금리차로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되니까 네. 경기 회복 초기에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없거든요. 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너무 빨리 갔으니까 네. 조금 쉬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어느 정도 동조화된다라고 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실제 요즘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평균 수출이 좀 증가했어요. 예. 그동안 한 16억 달러까지 줄어들다가 8월 달 데이터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일평균 수출이 한 18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거하고 주가하고 괴리 생각하면 주가가 한 10% 이상 좀 네, 더 올라서.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출이 지금 주가 수준을 뒷받침하려면은 한 일평균으로 24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수출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9월 달에는 수출이 뭐 일평균 수출이 증가할 텐데요. 그런데 10월, 11월 가면서 과연 20억 달러 넘을 것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경기는 이미 저점을 치고 확장 국면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조정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야 뭐 경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어느 정도 오늘 조정장에서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